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인생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자, 리즈님 안녕하세요. 남자분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내가 잠시 없을 때 일 때문에 만난 여자한테 나는 혼자 살고 있고 여자 사귈 시간이 없다고 말한 걸 그 여자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 믿어도 되는지 생각 중입니다. 절대 무심코 한 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요즘 기분이 나빠서 싸우고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깨진 상태입니다. 남자들은 이래요. 남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기에게 찬스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남자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절대로 밖에 나가서 그런 다른 여자들한테 여지를 주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두 분께서 지난 함께 해왔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남자가 그런 말을 그냥 남자로서 본능으로서 그냥 여자에게 여지를 주는 말을 한마디 흘린 건지, 아니면 이 사연을 보내신 분보다 더 가치 높은 더 괜찮은 여자를 찾기 위해서 잠깐 걸쳐놓고 만나고 있는 건지,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큰 의미를 두셔서 헤어지겠다, 믿음이 깨졌다 라고 하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자들이 물론 기분이 상하고 또 신뢰가 깨지기는 하지만 이 말 한마디 자체에 내가 얼마나 큰 의미를 두느냐, 이 사람의 행동에 의미를 두느냐, 이것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평소에 행동도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까지 떠들고 다니면서 내 귀에 들어오게까지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바로 버리시면 돼요. 세상에 남자가 이 남자밖에 없나요?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늘 걱정해야 되고 신경이 쓰인다면 그런 사람은 오래 못 만납니다. 결국은 믿지 못하는 사람의 잘못이든 또 믿지 못하게 행동한 사람의 잘못이든 어쨌든 오래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계시다면 일단 나 없는 곳에서 나가서 하는 그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만날까, 어디 갔을까, 뭐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막 전전긍긍하고 하면 그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리스님 안녕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예요. 가정도 있고 와이프도 있어요. 헌데 내가 찾던 이상형이 나타났어요. 1살 연상인데 가족도 있고 남편분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사람들은 불륜이라고 욕하겠지만 저도 그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어릴 때부터 생각해오던 그런 이상형이다 보니 놓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의사를 표현했고 그 여자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데 진짜 그녀의 생각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네요.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경우 있을 수 있죠. 정말 꿈에 그리던 나의 이상형이 나타났는데 나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도 내가 좋아야 두 사람이 가정을 갖고 있다라는 그 리스크를 지고 꿈을 이뤄볼 만 하긴 한데, 이게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는지. 이분도 가정이 있고 저분도 가정이 있는데 아이들까지 있잖아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상형을 만나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내 와이프, 내 자녀들, 또 그쪽 또 여자 쪽의 남편과 또 그 자녀들, 이렇게 내 가정 남의 가정을 다 깨고 만나는 내 꿈의 여인, 과연 둘이 행복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녀가 내가 꿈에 그리는 이상형이어서 막 모든 거를 희생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 꿈을 이룰 만한 그런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시잖아요. 살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긴 거.
누구나 그렇게 처음 좋았던 마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사회에 이혼이 이렇게 흔하지 않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게 내가 꿈에 그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다운 거고, 또 그게 우리의 삶이고, 또 그게 남녀의 관계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포도를 잔뜩 씻어가지고 식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보기만 해도 질려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조금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내 눈에 보이는 그 양에 집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나에게 풍족하면, 그리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너무 채워지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증을 난다는 거예요. 오래된 옷들 정리하면서, 그래, 이 옷을 처음 샀을 때 참 좋았었지, 그리고 참 예뻤었지, 그런데 이 옷이 단지 내 옆에 오래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옷이 이제 버리고 싶은, 그만 퇴출해야 될 그 봉투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증이 난 거죠. 실증. 아무리 처음에 예쁘고 좋았더라도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이미 나의 것이 되었고, 또 여러 번 입어보고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해지는 그런 실증이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과연 지금 당장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여인을 만난다 해서 지금의 이 감정이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절대 없고, 과연 양쪽에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면서 지금 잠깐의 이런 감정에 내 인생을,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의 인생을 걸만한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실질적으로 가정을 다 버리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남녀도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중간에 살다 보면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든 또 부딪힘이 오고 내 맘 같지 않고 바라고 이기적이 되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또 반드시 그거에 대한 어떤 희생과 대가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오하셨다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연을 한번 볼까요? 저는 결혼 31년씩인데 제 남편은 거의 경제적으로 무능해요. 성격이나 행동은 그냥 무난한데 사회생활이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제가 소가리가 심하고, 지금도 그냥 서방을 쳐다보면 속병이 치밀어요. 미치겠어요. 어차피 제가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서방이라도 안 보면 좀 나을 듯한데, 서방이 집안일은 잘하고 나쁜 행동은 안 하고 성격은 무난해요. 그런데 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제일 고민됩니다. 휴. 남자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가정이 늘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이 늘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남편마저 없이 혼자서 살림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다 내 혼자 치닥거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남편이 경제활동만 못하지 집안일도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성격이 좋다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내 삶에 혼자 독박을 쓰고 짊어지는 그 짐보다 그래도 남편이 좀 덜어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없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에겐가 계속 벌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전생에 그 장부에서 많은 것을 뺐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장부는 정확하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전생에 빚을 많이 졌구나, 이 사람한테. 지금 그냥 쿨하게 갚자.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혼자이면 뭐 좋은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을 찬스가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혼자 있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건 환상에 불과하고요. 힘들어요.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거. 또 네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이 있어요, 리즈님. 저에게 여사친이 있는데 저를 남자로 생각 안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자꾸 저를 자신의 곁에만 두려고 하고 제가 다른 여자들과 얘기를 해도 질투를 하는데 제 여사친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냥 보조 배터리처럼 그냥 옆에 두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들이 우리 그냥 친구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은 단호히 거절을 하셔야 돼요. 이 여자랑 여사친이 됐다가 언젠가는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내가 이 여자에게 찬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남자분들은 여자랑 여사친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는데 우리 친구로 지내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힘이 필요할 때, 내가 의논할 사람이 필요할 때, 뭐 고칠 게 필요할 때, 이렇게 필요할 때, 또는 뭐 잠자리가 필요할 때 그 남자를 불러서 허물없이 친구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계산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로 할 때 그 남자를 이용하고 싶기 때문에 여자들은 주로 그 남자랑 친구랑 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여자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마음대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께서 친구하자 여사친이라고 해놓고는 이 남자가 딴 여자한테 갈까봐 그건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애인 하기도 싫고 이런 여자들 당장 멀리 하셔야 돼요. 평소에 허물없이 친하게 지냈던 남녀 사이가 친구라는 이름이든 뭐 동료라는 이름이든 뭐 지인이라는 이름이든 뭐 아는 오빠라는 이름이든 어쨌든 남녀가 친구로 이렇게 지내는데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세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친구에서 남녀로 그 선을 넘는 것, 그리고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 됩니다. 밤에 딱 둘만이 있는 그 공간에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요조 숙녀인 여자도 그 상황에, 그 분위기에 그 압박감을, 그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겨낼 수 없어요. 술이라는 것이 일단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그리고 또 밤이라는 그 시간적인 감정을 야릇하게 만들 거고요. 또 둘만이라는 공간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리 여사친, 남사친 하더라도 그 세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다면 남사친, 여사친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남자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뭐 여자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까지 간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상대가 그 상황에서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는 그거는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돌싱 중년 남으로서 여자를 만나려고 생각해보니 중년 여성은 중년 남성에게 반대급부로 해줄 게 별로 없더군요. 젊어서 연애나 결혼을 하면 싱싱한 육체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섹스, 출산, 육아, 집안일 또는 맞벌이로 인생을 함께 꾸려갈 수 있는데, 나이 든 상태에서 만나는 중년 여성은 출산, 양육을 해줄 것도 아니고 열렬한 섹스가 가능한 것도 아니며 단지 따뜻한 말과 정서적 안정만 줄 수 있을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런 따뜻한 대화가 아니라 찡그린 얼굴로 징징거리며 자기의 불안감을 채워줄 남자를 구하고 자신의 노후 생활까지 의지하려고 하니 남자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망설여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모든 여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여자를 피하는 것도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남자들이 이쁘고 어리고 또 매력적인 그런 여자를 찾으면서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징징거리고 불안감 드러내고 남자한테 노후를 의지하려고 하는 건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도 있고 안 그런 여자도 있으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고르실 때 인물과 나이와 또 몸매, 매력 이런 거를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또 안정감을 느끼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신다면 이런 여자 아닌 정말 함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여자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탓하지 말고 항상 그런 상황을 선택한 나를 탓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여자를 거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연을 한번 볼까요? 근데 남자들끼리 보면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평범해 보이는 놈인데 여자들이 줄창 꼬이는 놈은 섹시해서 그런가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느끼는 섹시함이 진짜 궁금하네. 글쎄요, 여자들은 그렇게, 물론 남자의 뭐 외모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진짜 얼굴을 보고 조각 같은 외모에 여자들이 반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생기면 여자들은 부담스러워 해요. 섹시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그 남자랑 섹스를 할 때를 상상해 봤을 때 꼭 해보고 싶은, 정말 멋있는 남자일 것 같은 그런 피지컬한 부분에 있어서 섹시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뇌생남, 정말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남자랑 함께 하고 싶은 여자의 본능을 자극해서 또 섹시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다정함과 따뜻함에 섹시함을 느낄 수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남자든 여자든 남자답다라는 그런 느낌이 섹시함의 가장 기본 조건이고, 여자도 섹시하다라고 느끼는 건 뭐 그 여자가 가슴이 크고 글래머고 뭐 옷을 뭐 살이 보이게 입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서 여성미가 있느냐, 이 여자랑 한번 연애를 해보고 싶다, 이 여자랑 한번 자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게 바로 섹시함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근데 남자가 남성성을 잃고 중성이 되고 또 여자도 여성성은 없고 점점 남성화 돼가고 있다라면, 글쎄요, 그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남자들은 그 여자와 잘해볼 생각을 절대 안 할 거예요. 매력 있다라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댓글인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인생에서 할 수 있는 후회 중에 가장 큰 후회라는 제목으로 했던 영상인데,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아이도 안 낳고 내 인생이 손해보는 일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꼭 자식은 낳아야 된다, 이런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셔서 여러분에게 꼭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딩크였다가 둘의 인생이 너무 지루하길래 결혼 9년 만에 나이 40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연년생, 물론 힘들었죠. 그러나 지금은 애들 늦게 낳은 게 인생에서 제일 후회돼요. 애들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저는 애들 낳기 전에는 진짜 개념 없는 철부지였는데 애들 낳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 생겨서 철도 들고 이기적인 성격도 변하고, 여자로서는 약해도 엄마로서는 강한 게 여자들이잖아요. 어쩌면 애들이 저를 키웠던 건지도. 애를 낳아본 여자와 아닌 여자들 다릅니다. 저부터도. 인간이 태어나서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다 경험해봐야 좋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이렇게 아기를 낳지 않기로 생각하고 9년을 살던 사람도 아기를 낳고 나니까 진작 날걸, 이렇게 좋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은 것을 후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낳은 것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것, 없어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저는 꼭 자식이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나와 닮은, 내 유전자를 닮은 이 삶을 잘 살고 갔다라는 그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 저는 인간의 본분이자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흐뭇한데요. 나를 어떻게, 얘는 어떻게 이런 면을 날 닮았지? 하고 신기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또 그 내가 남긴 그 유전자를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나도 배우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유전자를 남기지 않았다라면 영원히 20대, 30대
또는 뭐 중학생의 정신 연령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낳는 일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아주 이득을 많이 보는 일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댓글을 가지고 한번 저의 생각을 나눠봤는데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창에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에 우리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외롭지 않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뵐게요. 바이.